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26일, 오늘은 과거, 이날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와, 이날은 정말 세계사와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핵심적인 장면들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8월 26일이라는 이 하루 안에요. 여러 시대와 또 장소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어떤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뭐 권력의 항방을 가른 전투도 있었고요. 또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외친 그런 선언, 그리고 어떨 때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까지 역사의 다양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날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거대한 충돌의 순간들인데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나요? 만지케르트 전투요. 이 전투에서 그 셀주크 툴크가 당시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주력군을 거의 괴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뭐 땅 좀 뺏겼다 이게 아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군사적 기반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투르크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서유럽의 십자군 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촉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으니까 정말 한 번의 전투가 문명의 판도를 바꾼 셈이죠. 와, 한 번의 전투가 그렇게까지요?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꾼 또 다른 전투도 마침 같은 날 있었네요. 1346년 크레시 전투. 여기서는 잉글랜드의 그 장궁이 위력을 발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레시 전투. 그때 당시만 해도 최강으로 여겨지던 게 프랑스 중장기병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평민 출신인 궁수들이 쏘는 장궁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아, 정말요? 네, 그 갑옷을 뚫는 장궁의 위력도 대단했고 또 그걸 활용한 전술적인 운영이 빛을 발한 거죠. 이건 그냥 뭐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이건 넘어서요. 귀족 기사 중심의 어떤 전쟁 패러다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술과 전술의 변화가 사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군요. 기술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 나아가 사회까지 바꾼 거네요. 그런 국제적인 힘의 재편은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1894년 8월 26일 이때 청일전쟁 중이었는데 일본은 이미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요. 평양전투를 막 준비하던 시기라고요. 네, 그 일본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갑오개혁이 강요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이 정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죠. 근데 동시에 국내에서는요, 동학 농민군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다시 한번 봉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차 봉기죠. 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일본의 압박이 있고 안에서는 저항의 움직임이. 그렇죠. 외세의 개입과 내부 민중의 저항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백척간두에선 아주 위태로운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네요. 이렇게 권력을 둘러싼 격동 속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또 있었어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건 워낙 유명하죠. 네, 프랑스 인권선언,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또 재산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천명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이 선언의 이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1920년 바로 같은 날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가 발효된 것이죠. 아, 그것도 8월 26일이군요. 네, 정말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사에서도 이날은 참 여러 의미가 겹치네요. 1945년 8월 26일 이때는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고,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같은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막 국가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였고요. 그렇죠. 45년 건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된 자주국가를 세우려는 어떤 열망의 표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외세 개입과 분단이라는 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48년에는 이제 이미 분단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남쪽의 단독 정부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막 구축해 나가던 그런 초기 단계였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1987년 8월 26일
이때는 뮤얼 항쟁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때잖아요.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 요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던 시기죠. 네, 맞습니다. 소위 노동자 대투쟁 시기라고 부르죠.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동권 신장 요구와 딱 결합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노동 현장으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사건도 이날 있었어요.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건이었죠. 아, 네. 크라카토아.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폭발음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다고 하고요. 폭발로 인한 쓰나미하고 화산재 때문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몇 년간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자연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 실감하게 하죠.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1978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선출된 날이기도 하네요. 근데 재위 기간이 불과 33일, 역대 최단 기록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아요. 재임 기간이 워낙 짧아서 미소 짓는 교황으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카톨릭교회 역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남긴 거죠. 뭐랄까, 인간사나 자연이나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네요. 오늘 쭉 짚어보니까 8월 26일 하루에 전쟁, 혁명, 권리선언, 국가건설, 민주화운동, 또 거대한 자연재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개인사까지. 와, 정말 역사의 다채로운 면면이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꿰뚫어 볼 때 어떤 좀 통찰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8월 26일의 기록들을 보면 권력을 향한 투쟁이라든지 더 나은 삶을 위한 열망 같은 것들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동시에 기술 발전이나 자연재해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또 역사의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러한 여러 조각들, 파편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그런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